여기는 경상북도 안동군 온해마을. 유교 철학의 대가 퇴계의 이황이 태어난 고장이며 지금도 그 후손들이 도덕을 숭상하고 대의명분을 중시한 이퇴계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풍습의 고향이기도 하다. 수세기 동안 이 마을을 지키며 전통적 풍습을 이어온 진성희 씨 종가를 찾아 사라져가는 한민족의 통과 의례를 더듬어 본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한민족의 통과 의례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바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기자 의례다. 빙나이다 빙나이다 칠성으로 빙나이다 천재인 왕 30님께 천만 축수 비운다니 지영인골 안동 땅에 생자 득순 받아오고 연신당 칠성간에 그 옛날 한국인은 삼신에게 지성을 드림으로써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기자 대상은 수목이 되기도 하고 우물이 되기도 하며 바위가 되기도 하고 석상이 되기도 하나 그 모양이 반드시 사람의 성기를 닮았거나 성행위를 느끼게 하는 모양이라야 한다. 야외에 서 있는 돌붙여 코를 떼어간 것은 코가 성기를 상징, 아들 낳기를 비는 주술 때문이었다. 이같이 하여 아이를 베면 그 소중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인부는 남성의 상징물인 도끼를 요 밑에 넣어둔다든지 숱하게 긴 털깃을 넣어두거나 활시위를 배에 감고 다님으로써 아들 배기를 염원했다. 인부는 자나깨나 아들 낳기만을 삼신에게 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가서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이혼 조건이 됐을 만큼 여자의 존재 가치는 사내 아이를 낳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 아이는 고추, 긴 볼이라는데 그래서 고추란 소리를 듣는 시어머니는 삼신상을 산실 앞에 따로 차리고 삼신에게 큰 절을 몇 번 한다. 대문에는 아이를 낳았다는 표시로 금줄을 친다. 붉은 고추와 숯을 왼새끼에 끼는데 딸이면은 숯이나 솔을 낀다. 이 금줄이 쳐져 있는 동안 외부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이며 금줄 치는 기간도 아들이면 20하루, 딸이면은 1년 만에 굳어버린다. 사내 아이는 곧 족보에 오른다. 가계를 잇고 제사를 받드는 사내 아이의 존재는 이 세상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 중할 수밖에 없었다.
첫일에, 두일에, 세일에를 치르면서 아기의 안전을 위한 금기가 차츰 줄어가고 백날에는 아기의 수명을 기원하는 뜻에서 흰떡 100개를 만들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나누어준다. 한국인은 남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업보로서 반드시 좋은 일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어온 것이다. 인생 최초의 대마디가 형성되는 날이 태어나서 한 해가 되는 돌날이다. 33천 돌돌천 천황진 황진 황신의 삼신김비 정기시모 초상김의 받들이라 우행부와 자랄 적에 금자옥금 자랄 시구 돌상에는 풍성한 음식 이외에 실과 쌀, 돈, 붓, 활 등을 놓아두는데 그중 처음 잡는 물건으로서 이 아기의 장래를 가늠하는 돌잡이가 베풀어진다. 태어난 이듬해 4월 초 8일에는 최초로 아기의 머리를 깎아주는 의례가 베풀어지는데 이 베네머리는 마을에서 가장 장수한 할머니에게 깎이운다. 아기와 엄마의 피부 접촉이 잦고 또 그 피부 접촉 시간이 긴 상황 아래서 한국의 아기들은 양육된다. 한국의 아기는 다음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자란다. 잠잘 때도 엄마의 팔베개를 베고 잠듦으로써 밤새워 엄마의 체온권을 벗어나질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대마디는 자라 6살이면 동서남북 방향을 가르치고 하나에서 100까지 수를 외우게 한다. 마루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근기침을 하느니라. 하늘천 다지 8살이면 소학을 가르쳐 예의 범절을 익히게 한다. 그리고 15살에 유교에서 사물과 인생의 이치를 가르친 태학을 익힌다. 성인식은 10대의 어느 나이를 정해 베풀어진다. 이 성인식에서 총각머리는 상투머리로 바뀌고 처음으로 망건과 갓을 쓰게 된다. 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부영 가운데 덕망 높은 사람이 맡아 하는데 근래에 와서 이 의례는 결혼 절차에 통합되어 그 자취를 볼 수 없게 됐다. 여기는 안동의 하회마을. 조선왕조 선조 때 재상을 지낸 유성룡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여기 하회마을 유시댁과 온해마을 진성 이시댁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가서 오늘 중매장이의 알선으로 이시댁 안어른들이 신부의 선을 보게 된 것이다. 선을 본다 해도 낭자의 용모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양가 어른들끼리 이미 결혼을 결정한 뒤에 진행되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옛날에는 신랑이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7, 8세 연상의 신부와 결혼했으며 반드시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궁합을 맞추어 본 다음 정혼하는 것이 특색이었다. 선보기가 끝나면은 신랑 집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생년월일과 생시를 적은 사주단자를 적어 신부집으로 보낸다. 사주단자는 5겹으로 접어 봉투에 넣고 겉봉에 사성이라 쓴다. 사주 봉투를 다시 붉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아서 신부집으로 보내는데 붉은 보에 사주단자를 쌓아 보내는 뜻은 남자의 구애를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생년월일 시를 오행에 맞춰 봐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따져본 다음 혼인 날짜를 정해 신랑 집으로 보내는데 이를 연길단자라고 한다. 이 연길단자는 겉이 파랗고 속이 붉은 겹보에 쌓아서 보내며 그것은 남자의 붉은 구애에 푸른 호응을 한다는 사랑의 합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홍청의 이 단자보가 바로 혼인의 증명인 것이다. 시집가는 날의 전야. 신랑 집에서는 예물로서 옷가지를 함에 넣어 신부집에 보낸다. 옛날에 이 함은 신랑집 하인들이 지고 갔으나 근래에는 신랑 친구들이 얼굴에 감정칠을 하는 등
누추하게 차리고 신부집에 찾아간다. 이 함자비를 신부집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흡족할 만한 노자를 줘야 한다. 이를 봉채라고 하며 이 봉채 승강이가 끝나면은 함자비 일행은 신부집에서 향응을 받는다. 함은 바로 혼인의 물증이며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그 내용물이 다르다. 장가 가는 날, 신랑은 사모간대 차림에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부 화장에서는 연지곤지 찍는 것이 특색이다. 신부집 혼례장에 당도한 신랑이 먼저 교배상에 이른다. 신랑이 가져온 나무로 깎은 기러기가 신부 측에 전해진다. 한 번 사랑을 맺으면 영원히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러기의 애정을 한국인은 이상적인 애정의 불사조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신랑이 북향 재배를 하고 나면 신부가 입장하여 교배례를 베풀게 되는데 교배상을 가운데 두고 신랑은 동향, 신부는 서양하여 마주 선다. 이 교배례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이고장에서는 신랑 2배에 신부 4배를 한다. 신랑 신부가 교배를 함으로써 이 배필은 일체가 된다. 서양의 결혼식에서처럼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영원히 사랑하겠는가고 주례가 묻고 다짐하는 직설적인 서약 절차가 아니라 한국의 혼례식에서는 사랑을 상징하는 기러기를 바치거나 술잔을 교환하는 절차에서 상징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다. 첫날 밤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신랑은 신부의 옷을 벗겨주게 되는데 신랑이 벗겨주지 않으면 신부는 밤새 그대로 앉아 있어야 했다.
나이 어린 신랑은 장가 오기 전 어른들이 일러준 대로 그저 행할 뿐이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나이 찬 신부가 신랑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면은 집안 분해자들이 장집문을 뚫고 신방 속을 들여다본다. 좋은 일에 흔히 따르는 악마를 쫓기 위해 생겨난 풍습이라고도 한다. 첫날 밤을 지낸 이튿날 밤에는 신랑을 타는 풍속이 있다. 뒤로 신랑의 발을 묶고 대들보에 거꾸로 달아매고 발바닥을 치며 첫날 밤의 일을 따져 묻는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이들에게 향응을 베풀어 감형을 애걸하곤 했다. 신부집에서 사흘을 지내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말을 탄 신랑이 앞서고 신부의 꽃가마는 4개의 홍사초롱에 호위되어 시집 행렬은 시작된다. 시집 마을에 아들 낳은 집이 있으면은 행렬은 길을 돌아서 그 집 문 앞에 쳐진 금줄에서 고추를 빼내어 가마 앞에 메어단다. 아들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신부에게는 이 길이 이별의 길이기도 하다. 옛날 법도 있는 집안에서는 한 번 시집으로 가면은 다시는 친정에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는 엄한 분부가 내려 더러는 평생을 되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꿀 같은 신혼 생활과 함께 인생의 쓴맛을 또한 겪으면서 세월은 흘러 마치 대나무처럼 인생의 마디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통과한다. 옛날 인생 주기의 상식으로 60을 넘겨 살면은 굉장한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술 한 잔을 잡수시면 만수무강 헌수무 장수만대 헌수니 수목강유 가을 적에 우리 달람 이루셨네. 바당곳을 해롭고 인간 경공 영화시라. 60세가 되면은 회갑이라 하여 자손들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장수를 기렸다. 약산 통태 고수무며 남산수 하옵시라. 근수 헌잔 가오나니 산하 같은 수리를 천만 여러 우리
인생의 종말. 초상집에서는 부녀자들이 모여 주군이가 마지막 입고 갈 수의와 상주들이 입을 상복을 만든다. 한편으로는 이영혼을 모실 빈소를 마련한다. 인생초로 허망하다 웃는 한숨 죽어임이라 인생 참지 백년간의 구경공명뿐이라 만리장성 진시황도 장생 부부태 윤결이라. 상주들의 곡소리와 더불어 인생의 마지막 길을 떠난다. 그러나 육신은 죽었을 망정 이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인은 죽어간다. 영결이 끝나면은 상여에 운구되고 발인이 시작된다. 이렇게 운구된 관이 하관되고 상주가 첫삽에 흙을 덮음으로써 묻기 시작한다. 본진 단뼈를 타고 한번님 전터를 빌고 흙을 다지는 향도꾼들의 달구 타령은 영혼의 안식을 기원한다. 자신님께 복을 받아 인대일승 탄색을 하니 서울의 저를 몰라 분만진 은강을 몰라다가
죽은 이의 혼백은 집안에 차려놓은 제청이나 사당에 머물러 가족들과 함께 산다. 태어나서 사흘이 중요했듯이 묻고서 사흘도 중요하여 사흘 만에 다시 찾아가 배례하는 사무제를 지내고 태어나서 100일 날에 잔치를 베풀듯이 죽은 후 100일 되는 날에는 졸곡제를 베풀었다. 요새 자부오 2월 경호사 18일 정에 유학 나산복한 소고 일주기를 소상, 3주기를 대상이라 하여 3년 동안을 집안에 모신 후부터 죽은 날이나 명절에 제사를 모시게 된다. 이같이 해서 한국인의 영혼은 영원히 그의 혈손들과 더불어 영생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죽어서도 산다고 했다. 사람의 일생은 한 그루 대나무와 같다. 그러나 죽어서도 산다는 한국인의 대마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뻗어나고 그 의례의 절차는 사라져가고 있으나 지금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이 풍습은 이어져 가고 있다.